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이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 주민들도 배달특급을 만나게 됐습니다. 배달특급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정치권에서 연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봄철을 맞아 캠핑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차량이나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하면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의정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 제곱미터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9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씨가 구속될 경우 지난 10일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연천군 주민들도 배달특급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수수료로 혜택을 주고 있는 배달특급은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연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궁국현 씨 부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의 차질을 빚으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배달을 시작해 보려 했지만 만만치 않은 수수료 때문에 엄두를 못 냈습니다. 작년 한 해가 저희가 어려운 한 해였는데 매출이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배달을 준비를 할까 해서 배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배달 앱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고. 그런데 이달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도입되면서 수수료 걱정 없이 배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배달특급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3월 달부터 배달특급이라는 앱을 사용해서 지금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호응도가 많이 좋아서 지금 매출이 그나마 많이 복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아마 배달료로만 나가는 수수료만 아낀다면은 아마 이 손님한테 가는 서비스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이제 배달특급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연천군 배달이 완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내 6번째로 연천군에서도 배달특급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50개의 가맹점이 입점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천군은 접경지역 특성을 살린 군부대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배달특급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복무하시는 군인 여러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저희가 부여를 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성장성을 갖다 가져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상당히 이게 인센티브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시기가 된다 그런다면은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공공 배달앱 쪽으로다가 좀 증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화성과 오산, 파주 등 3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 회원은 19만 6천 명, 거래액은 115억 원을 기록하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연천과 이천, 양평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4월부터는 포천과 양주, 김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이용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밀착하는 우리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특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엔 군과 밀접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의 연대,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어떤 특산품을 이용한 지역 밀착 사업으로 저희가 배달 특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음식점 배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이 독식했던 배달 앱 시장에서 배달 특급이 앞으로 얼마나 점유율을 높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정치권에서 연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전담 조직을 만들어 통행료 조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국회에선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과도한 통행료는 국회 토론 주제로도 올랐습니다. 고속도로의 10배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불과 1.8km 다리 하나 건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불러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었었고, 어쨌거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은 일산대교 측의 복잡한 자금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자도로이다 보니 요금 인하를 현실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일산대교 측에 자금 재조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니까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 20%를 이자를 줘가면서 왜 돈을 빌려 쓰느냐. 은행에 가면 2%대면 충분히 빌려주는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민자도로 운영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제2 순환 도로와 고속도로와 관련된 걱정이 또 큽니다. 김포 통진까지 도로가 건설됐고 이제 파주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이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은 또 얼마나 비쌀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이렇게 과도한 차입을 하느냐, 고리에 이자를 주고 차입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시정하라고 하면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제도를 좀 고쳐주시사 부탁드리고. 경기도 자체 조사에서는 도민 2,000명 가운데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상황. 경기도는 최근 꾸린 민관 합동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측과 본격적인 통행료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캠핑하는 분들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차에서 숙박을 하는 차박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자칫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네, 밤에는 여전히 춥기 때문에 차나 텐트에서 난방기를 틀어놓게 되는데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텐트 안 난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김선화 기자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 50대 동창생 4명이 버스를 개조한 캠핑용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한 명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바로 버스 바닥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 히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밀폐된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스 중독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이나 텐트에서 이동식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켜놓은 채 자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4호인용 텐트에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하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일산화탄소 수치가 약 20ppm에서 240ppm으로 1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실내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인 50ppm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차량에도 가스히터 2개를 설치한 후 모든 창문을 닫아봤습니다.
실험 시작 약 20분 뒤 산소 수치가 약 18%에서 15%로 줄었습니다. 산소 수치가 15% 아래로 떨어지면 맥박이나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상황이 장시간 노출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연소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을 한다면, 연소기구를 사용을 한다면 산소 부족 상태로 연소하게 되고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게 됩니다. 밀폐된 장소에서의 사용을 분명히 판매자와 제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고 그 사용 방법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누출이 돼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난방을 할 때는 환기를 자주 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되도록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맞벌이 학부모 중 어린 자녀가 학교에 끝나고 나면 혼자 집에 잘 있을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초등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아동 돌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집에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원하면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저녁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히 맞벌이 부부는 맘 졸일 일이 생깁니다.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늦게 찾아오고, 그러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거의 핸드폰이나 이런 대중매체에만 거의 노출돼서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남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죠, 애기를.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도 퇴근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을 연 경기도 아동 돌봄센터입니다. 선생님이 퀴즈를 내겠어요. 여기 알사탕에 얘들아. 이곳은 학교를 마치고 온 지역 아동들을 오후 7시까지 봐줍니다. 간식을 먹고 그날 숙제를 하기도 하고 전문 강사와 함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도 합니다. 돌봄 교실을 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끝나는 시간이 학교 돌봄은 5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그 퇴근 시간이랑 맞지가 않아서 여기인데 이런 지역 아동 돌봄은 이제 늦게까지 7시까지 뭐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택을. 광명과 파주, 화성시 3곳에 시범적으로 문을 열었고 수요가 있으면 더 늦은 시간까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휴일이나 방학 기간까지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만 6세에서 12세까지, 즉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아동들의 틈새 돌봄 서비스를 지자체가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열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이 입소 1순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돌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센터를 대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산업단지형 등 4가지 유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시간 등 형태를 달리 짜면서 이를 시작으로 더 촘촘하고 세심한 안정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공공호출앱 도입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과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 택시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호출앱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택시 호출 공공앱 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 심의 과정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민간 호출앱이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택시 시장 질서를 위한 공공앱 개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살펴본 후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